ルフィ、覇気は実戦の極限状態にこそさらに開花する。強敵と向き合うほどにお前はますます強くなる。 로저와 거프 그리고 록스, 대적 시대에서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젊은 피의 격돌이 이곳에서 벌어졌다. 샤본디 제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피스 2부에선 내면에 잠재된 의지의 힘, 바로 패기가 강조되었고, 이후 루피는 패기의 숙련자들과 마주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전투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루피는 조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카타쿠리와의 결전에선 견문색 패기의 수준 높은 경지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이어진 와노쿠니에선 효고로를 만나 방출형 무장색 패기와 그보다 한층 더 수준 높은 내부에서 파괴할 수 있는 패기까지 거듭된 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카이도와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됩니다. 이후 강적과 마주할수록 너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레일리의 말처럼 루피는 극한의 상태에서 카이도와 격돌하자 결국 주먹이나 무기에 패왕색도 두를 수 있다는 경지마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루피가 패왕색을 휘감을 수 있게 되자 전설의 해적 로저와 흰수염, 그리고 흰수염과 샹크스처럼 하늘마저 갈라버릴 수 있는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루피가 패왕색 류오의 경지를 깨닫게 되며 사왕 카이도를 격파하는 전개로 이어질 줄 알았지만, 오다쌤은 패기뿐만이 아닌 열매 각성도 강조하며 열매를 각성한 로우와 키드가 사왕 빅맘을 격파, 그리고 루피는 상승된 패기를 통해 육체가 열매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자 결국 800년 만에 환수종 모델 니카를 각성하며 자신의 최고 지점 기어피푸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다쌤은 원피스 2부에서 패기에도 여러 경지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과 드물게 능력을 각성시킬 수 있는 열매 각성을 강조하며 최연소 사왕 루피의 등급과 현상금 30억의 강자 로우키드를 최강의 해적으로 부각시켰는데요. 한편 이번 원피스 최종장에선 열매의 각성보다 패기의 활용도가 더욱 강조되며 열매를 각성한 키드는 사왕 샹크스에게, 그리고 로우는 사왕 티치에게 패배했고, 반면 루피는 키자루를 상대로 선전하며 이제는 해군대장과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최강의 해적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 에그헤드의 강림한 오르성들을 상대로는 불사의 능력에 대응할 수 없다며 결국 달아나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원피스 최종장에선 이무의 능력도 점차 밝혀지게 되며 이무와 계약을 마친 자들은 불사의 몸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때문에 800년 전 조이보이나 데비존스처럼 이무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패기나 능력을 오다쌤이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시점, 다시 최신화로 돌아와 이번 갓벨리 사건을 통해 과거 전설들의 패기 각성이 더욱 필요해진 시점을 살펴보면, 먼저 생고쿠의 언급으로 38년 전 철룡인과 그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 거프와 로저가 손을 잡아 록스 해적단을 갓벨리에서 격파한 사건의 진실은 세계 정부의 조작과 은폐라는 사실들이 점차 밝혀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갓벨리 사건에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된 가운데 대해적 시대 이전 전설이라 불린 로저 거프, 그리고 록스는 패왕색 패기를 지니고 있으며 이미 패왕색도 휘감을 수 있는 경지의 강자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군대장을 쓰러뜨린 록스조차 이무의 계약을 통해 악마로 변모한 데비일족과 기사단을 상대로 전장을 달아나는 선택을 내릴 만큼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경지의 강자라도 이무의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 방법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한편 록스의 공격에 데미지를 입은 갈링은 록스가 역시 강하다며 재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언급한 만큼 갈링 또한 이무와 악마의 계약을 마친 불사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 에리스는 자신과 티치를 지키려는 록스가 전투를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사실에 데비일족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며 루루시아에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건넸고, 결국 에리스의 진심을 알게 된 록스는 다음을 기약하며 추격하고 있던 기사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처럼 록스가 괴물이라 언급할 정도로 당시 어떠한 공격에도 재생할 수 있는 악마와는 록스조차 당혹스러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결국 록스는 훗날의 해적왕 로저 이전 바다의 최강자였기 때문에 불사 능력의 재생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파회법을 전투 도중 깨달았는지 악마로 변모한 자신의 가족과 기사단 갈링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샹크스의 아버지 피거랜드 갈링 또한 당시 최강의 해적 록스에게 패배했던 만큼 엘바프에서 가반이 언급한 대로 기사단은 절대로 불사신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그 시절 록스는 이미 패왕색 패기를 두를 수 있는 강자였기 때문에 전투 도중 재생 능력을 억제시킬 수 있는 패왕색을 사용해 악마와 데비일족과 기사단 갈링을 쓰러뜨릴 수 있는 패왕색 사용법을 터득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루키였던 루피가 5왕으로 성장하며 극한의 상태에서 강적과 만나 패기를 개화시켰듯이 그 시절 전설이 될 강자들 또한 강한 적수와 마주할수록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갈릭마저 록스를 죽이지 못한 채 패배하게 되자 마침내 이무의 패왕색 패기가 갑벨리에 방출되었고 이어 규키 세턴과 융합한 외형으로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무의 패왕색이 방출되자 이내 로저와 거프가 이무의 패기를 감지했고 이어 발걸음을 멈춘 로저는 불길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자신은 아직도 무지하다는 말과 함께 위대한 모험의 나날이 펼쳐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존재가 갑벨리에 등장하자 이내 로저와 거프는 패왕색이 방출되고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각 이무의 앞에는 환수종 열매를 먹어 능력을 시험하고 싶은 청룡 카이도와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자 뉴게이트 그리고 선장 록스가 세계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이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은폐했던 갑벨리 사건의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이무의 존재였고 반면 38년 전 로저와 거프가 힘을 합쳐 록스의 적단과 상대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은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먼저 로저가 나타났다는 정보에 출격했던 거프였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민간인의 시체를 바라보자 생고쿠에게 지금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게 되었고 이어 거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꿈이라 생각했는데요. 반면 로저의 적단은 해적섬의 보물 샤키를 탈환하기 위해 갑벨리에 당도했고 이어 레일리가 샤키를 구출하자 목표를 달성한 로저는 섬 내의 보물을 챙긴 채 갑벨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이처럼 로저와 거프가 힘을 합쳐 록스와 싸워야만 했던 전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채 먼저 록스의 적단이 세계 그 자체 이무와 싸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록스와 흰수염 그리고 카이도마저 불사의 능력을 억제시킬 수 있는 패왕색 패기를 지니고 있지만 패왕색 사용법을 깨닫지 못하면 사왕이자 니카 루피 또한 오르성을 쓰러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절 록스의 적단도 불사의 능력을 상대로 버거워할 수밖에 없어 원피스 최종장 패왕색 패기의 사용법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처음에는 초인계 능력과 환수종 열매의 능력이 이무에게 통하지 않는 전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시 열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던 카이도였지만 자신의 능력이 이무에게 통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오직 패기만이 이무에게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38년 전 눈앞에서 벌어진 생생한 전투의 경험으로 말한 것 같은데요. 이처럼 세계라 지칭된 존재는 바로 이무였고 이어 로저는 능력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불사의 능력자 이무에게 확실한 타격을 주기 위해선 800년 전 조이보이처럼 진정한 패왕색 사용법을 개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경지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로저의 고유 기술 중에는 왕이나 고귀한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카무사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세계를 알게 된 로저는 불사의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패왕색을 두른 검기를 완성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던 배경이 이번 갑벨리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처럼 패왕색 패기의 경지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 억제와 재생 능력 억제라는 최상위급 경지가 남아있기에 그 시절 전설들은 패위감을 통한 패왕색 패기의 새로운 사용법을 터득해야 하는 가운데 과연 로저는 800년 전 조이보이처럼 오르성 전원의 능력을 해제시킬 수 있는 열매 능력 억제의 경지와 재생 능력의 저지를 갑벨리 사건에서 깨닫게 되며 능력을 뛰어넘는 패기의 진정한 사용법을 보여주게 될지 아니면 록스가 이무의 능력으로 잠식당해 악마로 변모한 지백을 상대로 한계를 뛰어넘어 패왕색 패기의 경지를 깨닫게 될지는 앞으로 남겨진 갑벨리 전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